쉽지 않은 도전이었고요. 결정 자체도. 근데 사람들도 많이 걱정도 하고 오래됐어요. 결심하고 준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저 혼자서는. 그래서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진퇴 여부를 연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여론조사는 지금도 계속 3위로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결과가 우리 투표율하고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 가지 민주당 경선의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신상품에 눈길은 보내고 계시는데 아직 투표로 이어지는 손길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눈길도 잡고 손길도 잡는 역할도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대세론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사퇴하셨던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신기루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1년 전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숨가쁘게 추격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대세론은 저는 허망한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이른바 안방 대세론, 방구석 여포, 제가 표현했듯이 그런 방구석 여포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누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냐, 누가 상대 지지층을 뺏어올 수 있냐, 누가 집 나간 토끼를 다시 불러올 거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아직 작지만 당내 지지율보다 전체 국민 지지율이 4배, 5배 나오는 박용진이 여야 후보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후보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집 나간 토끼들이세요. 지난번 TV 토론에서 젊은 정치인 후배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했더니 우리 박용진 후보를 제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다르셨어요. 평당원으로 돌아가 제가 2016년에 초선 당선될 때 옥상에서 가장 늦게 제가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딱 2분만 초청을 했지. 다들 막 선거운동에 정신없었으니까. 한 분은 문희상 의장, 정세균 후보가 왔어요. 정세균은 떨어져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박용진은 여러분 당선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얘기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정세균. 그게 아쉽죠.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대통령이 될 자격으로 따지면 1순위는 정세균. 대통령 선거는 왜 나쁜 남자들의 전성시대인가. 혹은 나쁜 정치인들의 무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나. 네, 다음 경선 일정 좀 해볼게요. 20일부터 호남 3박 4일 일정이시잖아요. 네.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 전체 판세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사이에 정세균 후보 사퇴라든지 이낙연 후보 의원직 사직안 통과 이렇게 다 끝난 이후잖아요. 결과 좀 전망해 주신다면. 호남 경선 통해서 저는 대세론도 무너지고 경선 다시 시작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정말 세월을 걸고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 우리 박 의원님 전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제고되면 그에 따라서 6년 고가 시점이 뒤로 늦춰진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이 850조, 최대 수치까지 가면 1,700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향되는 구도인데 규모가 워낙 크니까 1,000조의 1%면 10조. 그러니까 해마다 10조씩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덩어리가 계속 커지니까. 지금도 사실은 고가 시점을 2057년으로 상정해 놓은 게 수익률을 4%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가 시점이 2057년이 아니라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동차, 배,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로만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내수해서 성공할 거냐도 있고요. 어떻게 박용진처럼 새로 생각해서 재테크로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 다 재테크 하지 않았어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독자분들도 재테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테크를 왜 개인만 해요? 왜 국민만 해요? 국가도 해야죠. 이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운용자금과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60여 개의 자잘한 연기금들을 다 합쳐서 네. 규모를 키우고 적극적 투자 전략으로 재테크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도 1%만 오르면 6년이 늦춰지잖아요. 네. 4%로 추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박용진은 7%를 유지하겠다고 그러잖아요. 3%가 오르면 18년, 20년 가까이를 뒤로 미루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국민들도 이 투자 국부펀드에 자기 투자 계정을 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연금 개혁은 개혁이고요. 예. 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추고요. 예. 연금에 투입되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삼조 이런 지금 그 전북은 약간 그 민주당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재산금융중심지를 전북에 위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근데 아직도 그걸 선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되게 서운해하고 계시고 거기 진짜 덩그러니 터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재산금융중심지를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부펀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운영본부를 전북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추미애 후보님의 뭐 폭로 아닌 폭로성 발언이 또 나왔고, 손준성 검사 인사 관련 당정청 로비 뭐 이런 발언이었고, 의원님께서도 일단 그 말만 들으시고는 심각하다 이렇게 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네. 두 번째로 아니 그런 일을 그러면 방치했다는 거냐? 누구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난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누구냐 얘기하라 그래야 당신 책임을 추구하지 않는다 얘기했더니 내가 눈물이 날라고 그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미애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박 의원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는 걸로 네, 오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심각하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분들이 저는 누군지 저는 지금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있다고 왈칵 좀 봐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제서 이해하시겠어요? 말씀하신 거 보면 든든 주거 공약 세 가지 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일단 이 든든 주거 공약은 어떻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박용진은 시장 대결주의로 가지 않겠다. 예. 좋은 집 한 채 갖겠다고 하는 국민의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겠다. 내 집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 투기꾼으로 몰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집을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공급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열겠다.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싶은데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제 직업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소득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 가치성장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여기는 토지 지분을 반반, 네. 공공과 우리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네. 반반이다. 그러니까 가격은 주변 시세의 한 절반이나 한 뭐 70% 수준까지 될 거다. 그러고 이 대출을 100% 넘게 해준다. 103%까지 해준다.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이거 자기 집이에요. 네. 다만 지분만 반반이 나눠요. 대신 조건이 공공에게 다시 환매해야 돼요. 그리고 환매할 때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사줘요. 마지막은 이제 임대에서 사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의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공공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고 시장에서 민간에서 건물과 집을 이렇게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임대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능한 진보, 소위 이렇게 차별화 정책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안보 분야에서도 최근에 관련된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매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왜? 우리하고 군비 경쟁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적대시하거나 하대하는 걸로 혹은 이거를 풀어나갈 수 없고 북이 살 길은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력하는 거. 이거 분명하다. 트럼프 때가 아니다. 바이든은 전혀 다른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 정부보다 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5월달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다. 그거를 정확하게 읽고 무모한 군비 경쟁을 할 생각하지 말고 네. 대화로 전환해서 한 발 한 발 같이 나가는 것이 맞다. 여의도의 손흥민이죠. 왼쪽 돌파 전문이지만 중앙 돌파도 할 줄 알고 위치를 바꿔서 오른쪽 돌파도 잘하는 여의도의 손흥민, 박용진이야말로 중도 확장성 그리고 본선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다. 이거는 그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